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연아고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주간 전략으로 인해서 좀 다음 주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업사부입니다. 제가 정말 금요일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주간 전략에서 얻어가는 정말 정보들이 너무 쏙쏙하게 또 잘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미증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미증시는 6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7시 방송인데 그 1시간 동안 뭐 메이크업하고 준비하는 동안 이미 마감 다 되어 있고 지금 바로 생방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써놓은 원고가 다 뒤바뀔 정도로 정말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게 더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약간 미증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 날은 좀 하락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네. 뭐 오늘이 좋아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주일 전에 얘기했었던 거, 2주 전에 얘기했었던 거, 한 달 전에 얘기했었던 게 똑같아요. 뭐가 똑같을까요? 올해 미국은 못 간다. 그쵸. 이건 약간 그냥 대신 붉은 틀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더 진행되고 잘 간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2%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면 이게 나스닥입니다. 거의 2.8% 거의 3% 가까운 2.6%죠. 하락을 했고 S&P 500이 1.7%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독일 증시 볼까요? 독일 플러스였어요. 1.4% 신고가예요. 프랑스 볼까요? 광보합이에요. 안 빠졌어요. 전혀. 일주일 사이에 전혀 빠진 게 없어요. 빠졌다가 다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옆 나라에는 일본 볼까요? 작살났죠. 그리고 근데 또 중국 볼까요? 안 빠졌어요. 상해 지수. 항생 지수 올랐어요. 오늘 항생 날라가고 있습니다. 날라가. 네, 항생 계속 여기 보시면 날라가고 있어요. 네.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관세 때문에 주가 급락 나오니까 한국 죽겠지? 그러니까. 작살내겠지? 근데 같이 뭔가 영향을 많이 받겠지? 안 빠졌어. 버티고 있어. 왜 그러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까지 강했었던 나라 세계, 미국, 일본, 대만은 계속해서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많이 올랐었으니까. 근데 싼 나라들은 이제 주가가 더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 흔들리긴 하지. 흔들리긴 하는데 예전처럼 미국 1% 빠질 때 우리나라는 5% 빠지고 그쵸.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3% 빠지면 우리나라 빠지긴 해. 한 1% 혹은 2% 빠져. 근데 미국은 반등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반등하고 이런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노이즈가 있을 때 쭉쭉쭉 뻗어 나가질 못할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는 거다. 그 큰 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같은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국 폭락했어. 우리나라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주식 마침부터 막 내던지고 하면은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주식을 팔았을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디커플링이 사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좋을 때 우리는 안 좋고 좀 미국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치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돈의 절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돈의 절대 법칙은 두 가지 기준에서 생깁니다. 두 가지 기준. 하나는 안전성, 하나는 수익성. 그러면 수익성이 같다면 안전한 곳으로 돈은 흘러가게 돼 있죠. 수익이 같은데 당연히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죠. 그 다음에 수익 안정이 같다면 세이프티 안전해. 둘 다 안전해. 혹은 둘 다 위험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수익성이 높은 데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갈까요? 높은데.
높은 데로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겪었고 네. 이것들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약간 우리나라가 뭔가가 엄한 짓 개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공매도를 급작스럽게 양아치처럼 이렇게 금지시킨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국제적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한 뭐 후폭풍, 뭐 뒤통수를 그런 부분에서 보복당했다 등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과도한 하락이 나오기도 했고 그만큼 올라가질 못했으니 이제 와서는 야 어디가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많이 올라가겠냐 많이 빠져 있고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아 있는 국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망할 정도가 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대통령 공백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네.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트마가 문제죠, 그죠? 그렇죠. 투주가 문제입니다. 네. 트마, 트럼프 마우스, 네. 투주, 트럼프 주둥이. 네. 예. 이게 문제인데 이때까지 트럼프 일기 때조차도 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다고부터 일찍 그 트럼프를 만난 다른 국가 정상들. 예, 메르켈 총리나 트루도 총리 뭐 등등등 있어요. 다 안 좋았어요. 그 해당 국가들이 뭔가 꼬라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우리는 왜? 오히려 안 만나서 처음에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의견이 안 맞는 거를 일찍 확인해 버린 거예요. 일찍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딱 유일하게 아베 총리 정도. 가서 네. 저기 골프 카트 운전하다 넘어졌지. 벙커에서 이제 벙커에서. 어쨌든 막 그냥 아베 총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 정상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일기뿐만 아니라 2기 때조차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트루도 총리는 네. 지금 당선인 시절에 그냥 캐나다에서 미국 넘어와가지고 막 얘기도 나누고 할 정도인데 총리 물러나고 멕시코도 막 하는데 어쨌든 뭔가가 일찍 만나면 잡음이 있어. 근데 우리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만나질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에서 이거 국방비 방위비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막 쏟아내야 되는데 아직 참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요번에 이제 의회 연설에서 네. 야 이거 관세요 우리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뭐 우리보다 4배를 더 하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가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알래스카에 야 연어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 저기 LNG 사업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아직은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뭔가가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쪼밀쪼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악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라는 게 좀 있어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지금 초록색이 이제 트럼프 1기 때 미국 네. 증시의 모습이고 지금 이제 빨간색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트럼프도 우와. 1기 때도 네. 당선되고 나서 딱 그 취임하고 나서 네. 주가가 빠졌어요. 어. 빠지고 나서 올라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루트로 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할 수 없고 네. 그렇게 가니까 네. 이거 오늘 또 예상됐었던 거 아니야? 이런 흐름들은 아니 왜 이렇게 비슷하게 가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때도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리려는 게 아,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1기 때랑 지금하고 이제 같으면서도 다른 건 뭐냐면 약간 저는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안 먹힐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가 잠자고 있는 사자들의 코털을 건들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1기 때는 주요 나라들이 설마 그러겠어? 설마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겠어? 설마 관세 매기겠어? 근데 관세 매기고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고 하니까 뭐야 이거 하다가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트럼프도 뭔가를 더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뭔가를 더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다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거 뭐냐면 1기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했었지. 제가 저렇게 했었지. 이번에도 바로 뭐 WTO도 탈퇴하고 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니까 지금 유럽 증시가 왜 좋아요?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양이 한다는 게 그동안 부양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네.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했어요.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건전 재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1년에 부채를 얼마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GDP에 비교해서. 근데 야 니들 그렇게 나와? 야 다 무시해. 그냥 돈 때려 박어. 무기 야 니들 필요 없어. 니들 뭐 탈퇴한다고? 뭐 그 뭐냐 뭐지 갑자기 그 군사 연맹 있잖아. 나토 탈퇴한다고 탈퇴 우리 1,000조 무기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이렇게 각성시켜 버리는 거야. 지금 멕시코도 어저께 대통령이 말하는 게 멕시코 우리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다 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중국에 붙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뭐냐 그 얘기도 나오고 있지. 캐나다도 오늘 다시 새벽에 뭐 그 보복 관세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니들 그렇게 나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을 오히려 고립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처럼 안 당하겠네라는 기대감.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돈을 유럽이 쓴다고 유럽이 돈이 엄청 많은데 안 쓰고 있는 건데 쟤네가 돈을 쓴다고? 미국처럼? 그 유동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증시가 다른 나라들은 버티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나. 그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독일의 네. 주가 지수가 네.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독일이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그게 가장 그걸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번에 독일이 뭐 얼마입니까? 아주 초대형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발표를 계획하고 지금 있다.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는 무기만 1,200조 원 이상을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제 미국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 수 있는 방법을 도색하자, 이렇게 모색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끼리 해서 러시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 오히려 이제 약간 나라마다 좀 힘이 튀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일기 때 좀 튀어진다라기보다는 당했으니. 이제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자.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예전보다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준비를 하고 좀 있다는 내성이 거지. 생겨가지고. 그쵸. 약간 그런 좀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네. 형제들도 막 7, 8명 막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야 그래도 뭐 큰형님은 어쨌든 저 장남이라고 가고, 좋은 학교 뭐 보내고 좋은 옷 그래서 입고 하고 그래갖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좀 하면은 도와주겠지. 그래서 진짜 도움도 좀 받아. 도움도 좀 받고 어쩌지 도움 좀 받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큰형님이 도와줘갖고 장가도 좀 가고 그때 좀 보탬도 받고 뭐 이랬는데 이제 안 하겠대. 이제 야 나도 힘들다. 이씨 니네 알아서 살아라. 이씨. 그러니까 그래 우리끼리 살자야. 형, 야 제외시켜 버리자. 우리끼리 살자. 이제는 그냥 주겠지. 내가 버티고 있으면 좀 가난하게 내지는 좀 춥게 집이 뭐 안 되겠다. 우리 집 예전에는 재산도 그냥 첫째라는 이유로 제일 많이 뭐 받고. 50%도 30%더 가져가잖아. 근데 지금은 동일하게 배분하잖아. 그렇죠. 네. 예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다 줘야 되나 보다. 이랬는데. 글씨를 좋아하는데 큰 그룹별로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이죠. 유럽도 네. 다 쪼개지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이 그러함다 보니까 미국의 완전히 최우방국은 이제 연결을 아직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특히 크게 덩어리로는 이제 네. 유럽이 이제 아마 자기들끼리 일단 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해서 미국 증시는 엄청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좀 1기 때랑 다르게 2기 때는 그래도 각자 나라마다 좀 지키는 힘들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올해는 진짜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이제 이제 지금까지 과정은 이제 그렇고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제 이 방송은 이제 토요일에 아마 업로드가 될 텐데 미국 고용 지표가 중요하죠. 맞아요. 네. 금요일 날 오늘 네, 밤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중요한데 네.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와야 돼 지금. 왜냐면 어저께도 미국 증시가 밀린 게 관세에 관련돼서 인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뭐 자동차든 몇 개든 이거 뭐냐 USMC 네. 그거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거는 관세 아직 부과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거는 네. 야 결국엔 너 관세 매길 거잖아. 한 달 뒤늦게 매기면 뭐해? 2달 뒤늦게 매기면 뭐해? 맞아. 어차피 관세 매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물가 오르고 경기 안 좋고 그러면서 시장 안 좋을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 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용 지표는 오히려 좋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네. 서프라이즈 하니까 사람에게 간사한 게 요거 계절적 영향 때문이야. 요거 요런 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그거 오히려 좋게 나온 거를 안 좋게 해석하려고 했었다라면 지금은 좋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직 미국 지금 경기 좋아. 미국 살아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지 증시가 좀 반등을 주더라도 좀 강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네. 반등을 주더라도 약하게 줄 것이고 그러면 계속 다음 주에도 지금과 같은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은 이런 모습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전략을 좀 예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만큼 좀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와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되게 또 뭐가 문제냐면 네. 제가 이건 연아 씨한테 한 2주 전에 말했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미국이 네. 되게 위험한 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네. 미국이 위험한 게 뭐가 있다 그랬냐면 구세주가 없다 그랬어. 어떤 구세주? 파월이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그 얘기 제가 분명히 드렸었죠. 네, 왜냐면 네. FOMC 회의가 다다음 주예요. 있죠. 그래서 지금도 샷다운이거든. 맞아요.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말을 못해. 못해요. 그전에는 시장이 맞아. 안 좋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 맞아. 관세 이건 그치, 일회성이니까 그치. 물가 영향 없어. 한 번만 주고 전체 영향 없어. 혹은 뭐 든든한 뭐가 우리가 있었는데. 뭐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시장을 방어해 주려고 했다라면 지금은 이 방어해 줄 수 있는 스피커가 셧다운. 너 입 다물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제가 그쵸. 얘기를 드렸었죠. 네. 지금 그걸 또 다음 주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러네요. 이제 다음 주에까지는 네. 좀 시장이 관망세로 미국 시장은 조금 가야겠네요. 관망세 네. 쪽으로 혹은 조금 약간 더 조정.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떨까? 그 영향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상대적인 강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주간에 일단은 탄핵 그 인용까지 나올지 아니면 맞네. 그 네. 탄핵 선고를 며칠 날 하겠다라고 네. 먼저 나와야 되죠. 그것이 그것이 정도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석방 네. 일단은 네. 뭐 불구속 수사가 좀 재판이 근데 이거 이어지는 다시 상황. 항소하면 바로 그 결론 나올 네네네네. 때까지 못 나온대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3월 첫째 주잖아요. 이 첫째 주 일정 지금 지표 자체는 그래 우리나라 시장 뭐 미국과 너무 커플링 되지 않고 그래도 잘 가고 있으니까 좀 든든하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오늘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는 게 뭐 있어요, 미국에? LNG 관련해서도 뭐 트럼프 관련 우리나라. 네, 네. 우리나라 종목들 또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 봐야 되는지는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